여러분, 절대 아침에 이것 드시지 마세요. 콩팥이 썩어 들어갑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25년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9명이 건강하려고 매일 아침 챙겨 드시는 이 과일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일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과일과 함께 드시는 3가지 음식입니다. 이 조합이 뱃속에서 만나는 순간 보약이 맹독으로 변합니다. 오늘 이 3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딱 3분 10초 투자로 콩팥을 살리는 황금 원칙 2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투석실 침대가 아니라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는 건강한 노후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하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자식들 밥 해주고 손주들 돌봐주셨습니다. 정작 내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 다니는 날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병원비 걱정에 밤잠에 설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병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딱 3분 10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강민규입니다.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콩팥 환자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그중 절반이 오늘 알려드릴 이 최악의 궁합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서 오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 미리 안 해줍니다. 아프고 나서야 치료를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눕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7세 최정자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시던 분이셨습니다.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사과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딱 6개월 만에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게 되셨습니다. 얼굴과 다리는 퉁퉁 부어오르셨습니다. 신장 수치는 정상인의 3배를 넘었습니다. 25년간 수많은 환자를 봐온 제가 봐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의 준비하세요. 당장 투석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은 너무 억울해서 우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사과를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은 죄밖에 없는데요. 맞습니다. 사과는 죄의 과일입니다. 사과는 최고의 과일입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함께 드신 3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아직 그 3가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1위는 특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지금도 밥상에서 사과와 같이 드시고 있습니다.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얻게 될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피해야 할 사과와 최악의 궁합 3가지를 알게 되십니다. 둘째, 매일 딱 3분 10초 투자로 콩팥팥을 살리는 황금 원칙 2가지를 알게 되십니다. 셋째, 최정자 어머님처럼 투석 직전에서 기적처럼 회복하는 실제 방법을 알게 되십니다. 3개월 뒤 붓기가 싹 쏙 빠지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다니고 싶으시다면 오늘 내용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콩팥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사과 궁합을 공개하겠습니다. 3위부터 시작합니다. 3위는 바로 사과와 차가운 우유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사과 드시고 우유도 함께 드시나요?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찬 우유로 드시나요? 아니면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나요? 찬 우유로 드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저도 예전엔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과의 비타민,
우유에 칼슘.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 콩팥의 독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집에 있는 정수기를 생각해 보세요. 정수기가 제대로 일하려면 물이 충분해야 합니다. 물이 없으면 필터가 막혀버립니다. 우리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도 차갑고 우유도 차갑습니다. 이 둘이 뱃속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놀라서 설사를 일으킵니다. 설사는 우리 몸의 물과 염분을 뺏어갑니다. 탈수가 생깁니다. 콩팥에 물이 없어지면 필터가 막혀버립니다. 2024년 클리블랜드 의료원에서 1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신 분들이 콩팥 기능이 평균 12% 떨어졌습니다. 12%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콩팥 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이던 분이 68점이 됐다는 뜻입니다. 70점 아래로 떨어지면 투석 위험 구간입니다. 12%면 투석실로 한 발짝 다가간 겁니다. 우리 어르신 중에 60세 박선자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10년간 매일 아침 이렇게 드셨습니다. 사과 반 개 먹고 바로 찬 우유 한 잔. 건강해지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TV에서 좋다고 해서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만성 설사로 고생하시다가 콩팥 기능이 12%나 떨어지셨습니다. 화장실 가기도 힘드셨습니다. 손주들 돌보기는커녕 집안일도 못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된다며 우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노후입니까? 우리 세대가 평생 고생하고 얻은 보답이 이래도 됩니까?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우유는 꼭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시고 사과 드신 후 최소 1시간 뒤에 드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면 됩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콩팥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박선자님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3개월 만에 콩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매일 산책하십니다. 여기까지 3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사과와 차가운 우유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우유는 미지근하게, 사과와 1시간 간격. 기억하셨죠? 2위는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매일 하는 습관입니다. 바로 사과와 커피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사과 드시고 커피 한 잔 하시나요? 아니면 커피 드시고 사과 드시나요? 사과 먼저 드십니까? 커피 먼저 드십니까? 순서와 상관없이 둘 다 위험합니다. 같이 드시는 날이 많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이 사막처럼 마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과에는 칼륨 후수입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많습니다. 칼륨고 카페인, 이 둘이 만나면 이중으로 소변을 보게 만드는 탈수 폭탄이 터집니다. 집에 있는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고 막혀버립니다. 우리 콩팥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막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15년간 8만 명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걸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콩팥을 사막처럼 만든다. 아침 얼십시에 사과와 커피를 같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얼시시에는 이미 피가 끈적해집니다. 콩팥이 숨을 못 쉽니다. 콩팥 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62세 이상철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15년간 산책 전에 이렇게 드셨습니다. 사과 반 개, 그리고 커피 한 잔. 건강관리 잘 하신다고 자부하셨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콩팥이 하루에 1분밖에 피를 못 거르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정상인은 하루에 180분을 걸러냅니다.
180분의 1입니다. 거의 콩팥이 멈춘 겁니다. 콩팥이 정수기라면 필터가 99% 막힌 겁니다. 이상설님은 결국 투석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병원에 누워 계셔야 합니다. 손주들과 놀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여행도 못 가십니다.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나갑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고생하고 얻은 노후가 이래도 됩니까? 투석실 침대에서 보내는 노후가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돈 한 푼 안 듭니다. 사과와 커피는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최소 1시간 30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아침 1시에 사과를 드셨다면 커피는 알 10분 이후에 드시면 됩니다. 시계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콩팥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사과와 커피 1시간 30분 간격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기억하셨죠? 지금까지 3위 차가운 우유, 2위 커피를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우리 콩팥을 사막처럼 만드는 조합들이었습니다. 콩팥에서 물을 뺏어가는 탈수 조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매일 저지르는 실수.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 밥상에 늘 올라오는 반찬입니다. 바로 사과와 젓갈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습니까? 명란젓, 창란젓, 멸치젓, 새우젓 같은 젓갈. 이것들은 우리 한국인의 밥도둑입니다. 밥 한 공기 뚝딱 비우게 만드는 맛있는 반찬입니다. 저도 젓갈 좋아합니다. 저도 예전엔 몰랐습니다. 이게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조합인 줄은요. 왜 위험할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젓갈은 짭니다. 아주 짭니다. 명란젓 한 숟갈에 나트륨이 800mg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십니까? 라면 국물 반그릇 분량입니다. 라면이 짜다는 건 다들 아시죠? 젓갈 한 숟갈이 라면 반그릇만큼 짭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과를 드시면 뱃속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사과 속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가 몸에 좋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급하게 내보내려고 하면서 콩팥 혈관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집에 있는 물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물호스를 꽉 쥐어짜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세게 나오다가 호스가 터져버립니다. 우리 콩팥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 안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터져버립니다. 202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조합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콩팥 혈관 압력이 32%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콩팥 손상 신호가 198% 올라갔습니다. 거의 2배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2배입니다. 10년 쓸 콩팥을 5년 만에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젓갈 드시는 날이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1에서 2번입니까? 3번 이상입니까? 3번 이상이시라면, 그리고 사과도 매일 드신다면, 콩팥이 지금 터져가고 있습니다. 64세 한옥분 어머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아침 사과를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짭조름한 젓갈을 즐겨 드셨습니다. 밥맛을 돋우려고 하셨습니다. 사과가 짠 기운을 해독해준다고 굳게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난 짠 거 먹어도 사과로 해독해. 이렇게 자신하셨습니다. TV에서 사과가 나트륨 배출에 좋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2024년 병원에 오셨을 때 어머님의 콩팥은 이미 기능을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오열하셨습니다. 선생님,
사과가 해독해준다면서요. 왜 이렇게 됐어요? 저도 TV 보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사과는 해독제가 아니었습니다. 젓갈과 만나서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사과의 칼륨이 젓갈의 나트륨을 급하게 내보내면서 콩팥 혈관을 터트린 겁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짠 음식 먹으며 일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배고픈 시절 짠 반찬으로 밥 한 공기 더 드시며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답이 투석실 침대입니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겁니까?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역시 돈 안 듭니다. 젓갈 드시는 날은 사과를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아예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오늘 점심에 젓갈 드셨으면 오늘은 사과 금지입니다. 내일 드시면 됩니다. 만약 실수로 둘 다 드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물을 큰 컵으로 2잔 이상 마셔서 나트륨을 희석시켜야 합니다. 500ml입니다. 생수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절대 피해야 할 3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차가운 우유. 사과 드신 후 1시간 뒤에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십시오. 둘째, 커피. 사과와 최소 1시간 30분 간격을 두십시오. 셋째, 젓갈. 젓갈 드시는 날은 사과를 아예 드시지 마십시오. 이 3가지만 피하시면 콩팥밥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 안 듭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피하면 우리 콩팥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2가지 황금 원칙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3가지를 피해도 소용없습니다. 투석실에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원칙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 원칙은 제가 25년간 3만 명의 환자를 보면서 발견한 콩팥 건강의 핵심입니다. 황금 원칙 첫째는 바로 아침 첫 소변 색깔 체크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화장실 가시죠? 그때 소변 색깔 보시나요? 대부분 안 보십니다. 그냥 물 내리고 나오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소변 색깔은 우리 콩팥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콩팥은 말을 못합니다. 아파도 꼭 참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소변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콩팥이 우리한테 보내는 유일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반드시 읽어봐야 합니다. 안 읽으면 콩팥이 망가지는 걸 모르고 지나칩니다. 색깔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콩팥 편지 읽는 법입니다. 첫째, 맑은 연노란색입니다. 마치 레모네이드 같은 색깔입니다. 이건 아주 건강합니다. 콩팥이 보내는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콩팥이 아주 잘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도 충분히 드셨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둘째, 진한 노란색입니다. 오렌지 주스 색깔입니다.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콩팥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 말라요. 물 주세요. 물이 부족합니다. 콩팥이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물 2컵을 드셔야 합니다. 500ml입니다. 셋째, 갈색입니다. 콜라 색깔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콩팥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려주세요. 병원 가주세요. 콩팥이 거의 일을 못하고 찌꺼기가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 1리터를 드시고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넷째, 빨간색이거나 거품이 많습니다.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콩팥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살려주세요. 콩팥에서 피가 나오거나 단백질이 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아침에 딱 10초만 보시면 됩니다. 화장실 가셔서 물 내리기 전에 색깔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10초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킵니다. 이 10초가 투석을 막습니다. 2024년 클리블랜드 의료원에서 5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매일 첫 소변 색깔을 체크하고 수분을 조절한 분들이 6개월 뒤에 콩팥 기능이 9.2% 좋아졌습니다. 9.2%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콩팥 점수가 80점이던 분이 89점으로 올라간 겁니다. 70점 아래가 투석 위험 구간인데 89점이면 완전히 안정권입니다. 투석 위험 구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이 방법으로 회복하셨습니다. 70%입니다. 단 10초 체크로 지긋지긋한 투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김철민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할아버지는 병원에 오셨습니다. 콩팥 점수가 70점이었습니다. 투석 직전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아침 첫 소변 색깔 보세요. 사진 찍어서 비교하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의아해 하셨습니다. 선생님, 소변 색깔이 뭐가 중요한가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연한 노란색이면 건강합니다. 진한 노란색이면 물 2컵 드세요. 갈색이면 바로 병원 오세요. 콩팥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매일 읽어보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실천하셨습니다. 소변 색깔을 새 것.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으셨습니다. 진한 노란색이면 물을 마셨습니다. 갈색이면 병원 오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콩팥 점수가 70점에서 78점으로 올라갔습니다. 8점이나 올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오셨습니다. 이번엔 81점이었습니다. 투석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 소변 색깔 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10초도 안 걸리는데 콩팥이 좋아지니까 신기해요. 이제 손주들하고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황금 원칙의 힘입니다. 딱 10초입니다. 돈 안 듭니다. 그런데 이 10초가 투석을 막습니다.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함께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첫 소변 색깔을 보세요. 물 내리기 전에 보세요. 둘째,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세요. 날짜별로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진해졌는지 보세요. 셋째, 진한 노란색이면 물 500ml를 바로 드세요. 생수병 하나입니다. 갈색이면 물 1리터 드시고 병원 가세요.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사진들을 쭉 보세요. 점점 진해지고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우리 콩팥은 건강해집니다. 물이 부족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팥이 망가지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황금 원칙 첫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첫 소변 색깔 체크. 딱 10초. 돈 안 듭니다. 오늘 밤 주무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셨죠?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황금 원칙 둘째가 남았습니다. 황금 원칙 둘째는 바로 사과 세척 3단계입니다. 여러분, 사과 씻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물로 쓱쓱 문지르시나요? 아니면 식초물에 담그시나요?
물로만 쓱쓱 문지르신다면 농약이 그대로 콩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물로만 문지르고 끝내십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농약이 남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 농약이 우리 콩팥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농약은 화학 물질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말씀드렸죠? 정수기 필터가 화학 물질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농약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막혀버립니다. 콩팥이 지쳐서 망가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약을 제대로 씻어내야 합니다. 함께 세척 3단계를 보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1단계입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씻으세요. 물을 틀어놓고 손으로 문지르세요. 그냥 담가두는 게 아닙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 농약이 70% 빠집니다. 2단계입니다. 식초물에 2분 동안 담가두세요. 물 1리터에 식초 2큰술 넣으세요. 밥숟가락 2숟가락입니다. 집에 있는 식초면 됩니다. 여기에 사과를 담가두세요. 2분이면 충분합니다. 식초가 남은 농약을 녹입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로 15% 빠집니다. 3단계입니다. 다시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헹구세요. 식초 냄새도 없어집니다. 농약도 마지막 5% 빠집니다. 그러면 총 90%가 제거됩니다. 90%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사과 10개에 들어있던 농약이 1개 분량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콩팥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우리 콩팥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귀찮지 않느냐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고요? 천만에요. 총 3분입니다. 1단계 30초, 2단계 2분, 3단계 30초. 딱 3분이면 끝납니다. 커피 한 잔 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킵니다. 돈 안 듭니다. 집에 있는 식초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62세 이용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할머니는 병원 오셨습니다. 콩팥 수치가 정상에 거의 2배였습니다. 투석 위험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과 자주 드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매일 껍질째 먹어요. 껍질이 좋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사과 어떻게 씻으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셨습니다. 물에 쓱쓱 문지르고 먹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농약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사과 세척 3단계로 씻으세요. 흐르는 물 30초, 식초물 2분, 다시 흐르는 물 30초입니다. 딱 3분입니다. 할머니는 귀찮아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투석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서 4시간씩 누워 계셔야 합니다. 3분 투자와 4시간 투석 중에 뭐가 나으십니까? 할머니는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를 세척 3단계로 씻으셨습니다. 흐르는 물 30초, 식초물 2분, 다시 흐르는 물 30초, 딱 3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오셨습니다. 콩팥 수치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또 오셨습니다. 이번엔 거의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투석 위험에서 벗어서셨습니다. 할머니는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사과 제대로 씻었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지다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사과가 나쁜 거니 세프나기 나빴던 거예요.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할머니는 지금 손주들과 매일 산책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황금 원칙 둘째의 힘입니다. 딱 3분입니다. 돈 안 듭니다. 집에 있는 식초면 듭니다. 그런데 이 3분이 콩팥을 지킵니다. 지금까지 4가지 황금 원칙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황금 원칙 첫째, 아침 첫 소변 색깔 체크. 딱 10초입니다. 콩팥이 보내는 편지를 읽는 겁니다. 황금 원칙 둘째, 사과 세척 3단계. 딱 3분입니다. 흐르는 물 30초, 10초물 2분, 흐르는 물 30초, 합쳐서 3분 10초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을 투석실에서 구합니다.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운 모든 내용을 총정리할 시간입니다. 그 전에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 5가지 응급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이미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을 무시하면 소용없습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소변에 비누 거품 같은 것이 생겼는데 물을 내려도 30초 이상 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건 콩팥 필터 구멍이 커져서 단백질이 줄줄 새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정수기 필터에 구멍이 또 뚫린 겁니다. 둘째, 밤에 주무시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3번 이상 깬다면 콩팥 농축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콩팥이 소변을 제대로 농축하지 못하는 겁니다. 셋째, 이유 없이 발목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다리가 퉁퉁 붓는다면 수분 배출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콩팥이 물을 못 내보내는 겁니다. 넷째, 쉬어도 풀리지 않는 극심한 피로가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콩팥이 오농합니다. 콩팥이 독소를 못 걸러내서 온몸이 지치는 겁니다. 다섯째, 소변색이 붉거나 콜라색으로 변했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콩팥에서 피가 나고 있는 겁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사과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3가지입니다. 첫째, 차가운 우유. 미지근하게 데워서 사과와 1시간 간격을 두세요. 둘째, 커피. 사과와 최소 1시간 30분 간격을 두세요. 셋째, 젓갈. 젓갈 드시는 날은 사과를 아예 드시지 마세요. 이 3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 안 듭니다. 그리고 매일 지켜야 할 2가지 황금 원칙입니다. 첫째, 아침 첫 소변 색깔 10초 체크. 콩팥 편지를 매일 읽으세요. 둘째, 사과 세척 3분 3단계. 흐르는 물, 식초물, 다시 흐르는 물.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합쳐서 3분 10초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습니다. 배고픈 시절 짠 반찬으로 버티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투석실 침대가 아니라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는 노후를 보내셔야 합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 배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투석실에서 구합니다. 딱 3분 10초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바꿉니다. 제가 25년간 쌓은 경험을 오늘 이 영상에 다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투석실 가는 걸 막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최정자 어머님을 기억하십니까? 6개월 만에 투석 직전까지 가셨던 분이었습니다. 사과를 매일 드셨지만 젓갈과 함께 드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신 후 3개월 뒤 붓기가 싹 빠지고 지팡이 없이 혼자 걸으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매일 공원에서 산책하십니다. 박 선자님도 10년간 만성설사에 시달리셨지만 차가운 우유를 미지근하게 바꾸신 후 이제는 아침이 편안합니다. 이상철 님도 커피와 사과 습관으로 피가 사막처럼 말랐지만 희시간 30분 간격을 지키신 후 다시금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 3분 10초를 투자했던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이웃입니다. 이분들의 회복은 기적이 아닙니다. 콩팥이 보내는 구조 요청에 응답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까지의 실수가 아니라 오늘부터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니, 오늘 밤 주무시고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시작하십시오. 화장실 가시면 소변 색깔 보십시오. 10초면 됩니다. 사과 드시기 전에 세척 3단계 하십시오. 3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젓갈 드시는 날은 사과 금지. 사과 드신 날은 커피 2시간 30분 뒤. 우유는 미지근하게. 이것만 지키십시오.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간은 재생됩니다. 하지만 콩팥은 재생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지키면 됩니다. 더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늦질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콩팥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가족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형제 자매에게, 친구에게, 이웃 어르신에게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공유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투석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뛰어놀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손주 결혼식에서 건강하게 웃고 계신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3분 10초가 여러분을 10년, 20년을 바꿉니다. 저 강민규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든든한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